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사설박물관 그리고 또 스님 관장이 운영하는 지역 역사 박물관 이 성의가 힘이 대단한 것 같고요. 좀 제가 영광입니다. 여기에 이 좋은 데 와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저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동안 박물관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생각을 0.001%만 바뀌었다면 저 강의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 것도 없고 그냥 그림이 굉장히 많이 슬라이드 200컷가 넘습니다. 쭉 보시면서 박물관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 문화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유 잘 통하고 다 마스크 하셨으니까 저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굉장히 수장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듣기보다 듣거나 내가 제 소에 저기 있어서 저만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저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 연구원, 학예사, 학예관, 가장, 간장, 그러다가 또 이제 전주에 가서 전주박물관의 책임자로 있다가 이제 제가 25일 후면은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왔냐면 용천, 경주, 포항의 중간 비슷한 시절에 신강이라는 곳에 집을 지어서 최근에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0년은 안동에 살았고요. 저 고향이 안동입니다. 30년은 서울에 살았고 나머지 얼마가 될지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쪽 하는데 용천은 1년에 한 번씩 여기 약재시장에 가끔씩 옵니다. 와서 약을 누룩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와서 돈베이고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튀김 만두, 그다음에 육회, 스님 곁에 며칠 안에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은 역사 문화도 깊지만 맛도 있는 구장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그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의 국립민속박물관 옥상의 석양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제가 책임져 뵙기 전에 이게 민속박물관의 상징이었고 상징체였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안에 가보셨겠지만 여기가 백악산, 요 밑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옆에 인왕산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주사 팔상전, 다음사각항전, 그다음에 금산산 미륵전, 한국을 대표하는 목조 건물을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대는 경복궁 건성전 월대. 여기는 경주 불국사의 종교부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보문화재의 건축문화재 모든 것을 모아서 만든 건물입니다. 가을날의 모습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제가 책임자를 맡기 이전에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의 모습, 전경버스 2대가 365일 24시간 태워줍니다. 여기 80명의 정경들이 여기서 밥을 먹고 정문을 취하고 화장실은 민속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지나갔는데 일본에서 온 관광객 한 분이 국립민속박물관이 어디 있냐고 해서 여기라고 했더니만 무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민속박물관 정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자를 맡자마자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문화시설 다운 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저것은 뭐 이 안 좋았는데 문제는 경복궁이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에는 형상 변경을 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간이 이 민속박물관 조그마한 집에서 경복궁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뭐 뭐라 하진 않았는데 1년 지하에 완전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주도에 출장을 겸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있어서 갔는데 제주 도도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 공항에서 택시 타면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 도도항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간 이유는 그 전복 코스 요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물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갈비 다 있어서 먹으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이 방파제에 나갔는데 이런 모습의 말타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방 거기 갖다 놔야 되겠다. 전격버스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 도도항 사무실 가서 이거에 대한 그 카피라이트가 누가 갖고 있냐고 했더니 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써도 되겠느냐? 쓰라고 해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민속박물관 상모 형태의 상징을 보셨나요? 그다음에 고인쇄체 중심의 그 글자체를 보셨나요? 이걸 이렇게 컬러를 바꾸고 과거, 현재, 미래에 서로 메비우스티처럼 돌아간다는 의미로서 컬러를 젊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글자체도 그 가동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바꾸면서 아까 저격버스 있었던 그곳에 이렇게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간판을 크게 만들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네? 도도항 걸 갖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오면 먼저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훔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랬더니만 이 인기가 얼마나 많냐면 요 포인트가 계속 페인트가 볶아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리페어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민속박물관 입구가 아까 군부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이렇게 큰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입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선생님 영상을 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공간의 기능에 맞게 그 바꾸는 작업들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 술래 똥침을 주듯이 지금 어떤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이나 박물관 관람 현장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전 정문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의 책임자를 맡으면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박물관의 컬러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이 고리타분한 방식의 상모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명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컬러를 입혔다. 박물관은 흑백이고 무채색이고 모두 침침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업. 컬러를 입혔다는 이야기는 디자인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하면 큰 건물에 멀리 떨어져 있고 들어가면 어두 침침하고 뭐 유물도 잘 안 보이고 설명도 잘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밝고 맑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저는 그 박물관에 30년을 근무하면서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박물관에 공부하러 온다. 두 번째, 나는 박물관에 먹으러 온다. 최상의 관람객은 나는 박물관에 놀러 온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박물관에 오는 이유는 전부 공부하러 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외인데요. 박물관에 오면 역사 문화를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가 있어서 뭐 뺏겨 나가서 숙제를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중박감 때문에 박물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3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체 학습으로. 박물관은 괜히 공부하는 사람이 줄목 드는 곳에서 안 가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기본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기본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에 흥미도 없어지고 박물관에 1년에 3번, 그러니까 평생 3번밖에 오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다 더 그 고급진 관람객은 누구냐면 나는 박물관 미술관에 먹으러 간다. 보통 이제 외국의 그 중소도시의 박물관에 가면 그 지역에 최고 맛있는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셰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거기에 가면 제일 먼저 호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박물관 식당에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음식을 맛보이면서 먹고 나서는 다시 박물관 전시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을 팔기 시작. 그러니까 그 박물관은 그 지역에서 최고 맛있는 맛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번씩 오십니다. 맛있는 계기 때마다. 여러분 그 아까 내가 영철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베기와 육회와 그다음에 만두 이걸 했는데 모든 요새 관광객들은요 어떤 지역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맛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경 바나나, 도쿄 바나나인데요. 지금은 뭐 코로나 19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는 일본에 갔다 왔다면 누구나 이거 하나씩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일본 갔다 왔어 하고 이쪽에 계시는 잘 안 보여요. 괜찮아요. 아, 네. 허리도 아프시고. 그래서 이 맛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맛을 이야기해요.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때 2PM이 나온 거 같을 때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 것 같고요. 이때 서울 가서 꼭 먹어야 될 음식 3가지 뭐 있나요? 캐비아르, 메로나, 데이시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먹어야 되는 그 맛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막 생각하면 한정식, 갈비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한국을 방문하는 관람객 일반관한테 거리 음식, 떡볶이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영천도 맛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근데 돈베고기가 비싸더라고.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지역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민속박물관에 책임자로 있을 때 뭘 했냐면 파리바게뜨 아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빵을 최고로 많이 만들고요, 분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우리 토종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홍보 담당 상무였는데, 야 불러서 국립민속박물관이 기획을 하고 파리바게뜨가 생산 유통하는 민속박물관 빵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정란으로 만든 2가지 크림의 롤케이크라는 상품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갖고 만드는 것은 너네들 만들고 유통 판매를 너네들 하고, 대신에 민속박물관은 여기에 파리바게뜨와 같은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 아까 이 칼라 보셨나요? 그러니까 민속박물관 그 상무 대신에 맨비스트처럼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 컬러 콤비네이션으로 포장지를 만들어달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이 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홍보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 파리바게뜨 지점을 통해서 이 상품을 통해서 한다면 맛으로 이제 민속박물관을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맛있는 박물관, 아까 컬러를 입혔다, 색을 입혔다면 저는 맛을 입히는 작업을 박물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양유업 사태 때 가불관계가 있었어요. 최초로 남양유업, 요새 이제 나온 이번에 이슈된 거 말고 그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립기관에서 사립 기관 사업체를 개런티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저는 지금도 그건 너무 경직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이전 그 아까 그 지역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맛이 중요하듯이 저는 박물관도 이렇게 맛으로 기억하고 하는 방식도 필요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못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아까 파리바게뜨 그걸 하는 대신에 그걸 못하는 대신에 그 전국에 있는 빵집을 연락을 해서 우리 카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맛이라 하면 막 몇 시간씩 차 타고 하지 않습니까? 카페에 월요일 날은 군산 이성당 팥빵, 화요일 날은 안동 맘모스 빵, 그다음 수요일은 전주 수제 초코파이, 그다음 뭐 목요일은 경주 강남빵 이렇게 갖다 놓고 파면 어떨까라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이렇게 맛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사 문화 현장 어떤 그 박물관 미술관을 기억하는 방식도 너무 아까 우리가 유물이 어떻고 여기 전시 내용이 어떻고 이걸 너무 앞세워버리면 그냥 평생 세 번밖에 안 옵니다. 근데 맛을 약간씩 입혀준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요새 젊은이들은 맛보러 굉장히 그 경주 제가 경주에도 이제 작년 7일자로 연구실을 그거 가보면 그렇게 많은 황남빵집하고 보리빵집이 있는데 그래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그 공장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집중마다 별도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지역을 기억하는 방식 가운데 맛.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박물관. 이제 아까 맛있는 인문학, 맛있는 일. 저거는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감정 선생님 그걸 카피해. 그다음 저 가장 존경하는 관람객들은 나는 박물관에 놀러 간다. 여러분 박물관 오늘 공부하러 왔지만 이제 앞으로 12월 달까지 32번을 놀러 오시는 기분, 밥 마시러 오는 기분으로 오셔야지 공부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루해서 이 그 긴 텀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박물관에 놀러 오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 한 달에도 3번 정도 올 거죠. 여러분도 한 달에 4번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놀러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한 해에 제가 특별전을 했는데 한여름에 2010몇 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야 박물관에 가서는 왜 서서 보기만 해야 되느냐? 박물관에서 누워서 보는 전시 하나 만들었어요. 쉼이라는 전시. 대형 스크린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비디오 월 처음으로 그때 2013년쯤 됐으니까 굉장히 요즘 막 그 비디오 이게 영상이 굉장히 저건데 가상현실 뭐 엄청난데 옛날에는 이 정도면 엄청난 이벤트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루를 깔아놨어요. 멍석을 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는 거죠. 박물관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박물관 쉬러 놀러. 그래서 누워서 보는 전시 한번 만들어.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서 누워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특히 박물관 가서 서서 다니면 30분 다니면 다리 아프고 못 다니고 누워서 본다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멋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문제는 이 구석구석마다 그 저녁에 청소를 하면 닭고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치킨을 먹는 중 박물관 절대 먹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박물관도 누워서 보는 박물관도 한번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강의들 이게 이제 높다면 이걸 위로 쳐올리고 위로 천장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본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염려된 2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계실까? 이 서당에 가서 앉을 때는 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좌로 왔다 갔다 하시도록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은 공부하러 오는 사람, 먹으러 오는 사람, 놀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장 환영하는 사람이 놀러 오는 사람이다. 먹고 놀다 보면 박물관에 공부는 자동적으로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은 재미있고 쉽고 그러니까 치유의 공간이어야 만든다. 지금 치유라는 말 보면 여러분 한정식 집에 가면 고물, 골동품을 막 전시하는 거 보셨죠? 그게 하나의 디스플레이도 되지만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그 시간적인 세상으로 갔다 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갔다 오면요. 그 시간이 잠시지만 힐링이 돼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박물관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잖아요. 박물관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현재의 시간을 벗어나는. 그래서 박물관은 이렇게 이제는 재미있고 쉬고 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 방식이 박물관에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여러분 다 보시죠. 이 공간 민속박물관에 70년대 그래서 뭐 여기 안진병이 책상에 앉아갖고 이때는 요즘은 뭐라 하나요? 목상시라고 하나요? 여기 앉아서 하면 막 여기가 구독자를 얘기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관람객들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저기서 공부했는데 그 무릎 뒤에 복상시에는 항상 구두살이 베겨갖고 모욕하러 가면 막 그거 뜸이라고 혼났다. 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텔레비전 기밀이 나올 때 온 동네 사람들 우리 마당에 깔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 왔다. 이거 좀 유물을 보면서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집 우리 동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전시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부엌이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연탄재를 보면서 뭐 안도연의 연탄재를 켜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취할 때 저 연탄재 가스 채갖고 죽다 살았다. 물김치 덕대기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 옆에서 다 들어보면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박물관에 가면 전문 큐레이터 또는 해설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만 이제는 같이 온 가족 가운데 할아버지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경험을 하고 아이는 그 이야기를 쉽게 재밌게 듣는 1인칭 박물관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 기류에 입문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영천의 역사를 알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인칭 박물관 만들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1인칭은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이런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남아프리카 대통령이고 인종 갈등에 무저항으로 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까지 했는 그 넬슨 만델라가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8년을 이 로빈 아일랜드 이 섬 감옥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뭘 만드냐? 박물관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내가 이건 별로 재밌는 이야기 아닌데 이 박물관에 보면 설명해주는 그 해설사가 누구냐 하면 이 만델라와 같이 갇혀있던 양심수에 해당되는 제수 그다음에 만델라를 저걸 했던 지켰던 간수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만델라는 그 자리에 없죠. 대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델라와 저기 갇혀서 몇 년을 있었는데 만델라는 우리한테 무저항으로 인종 갈등이나 이런 문제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마치 만델라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간수는 만델라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까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든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 로빈 아일랜드 섬 박물관이 막 완전히 엄청난 세계적인 관람객들이 막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영천의 역사 문화를 몇 년도에 누가 뭐 이렇게 막 외워야 되고 막 지식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 동네 사는데 내가 어릴 때는 여기가 어떻고 좀 이따 개발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중간중 가다가 여기는 영천의 역사 문화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준다면 훨씬 더 듣는 사람이 몰입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문화 현장에 박물관 해설을 하면서 너무 연도와 명칭과 지명과 사건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전달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러 오는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재미가 없어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요. 이건 그 네덜란드 라이든 민속박물관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라이든 민속박물관은 인도네시아를 일제 강점이 했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제국시대 강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좋은 유물들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장고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꺼내서 인도네시아 시를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인을 불러서 프리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엥겔스만 단장이 자기는 막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박수치고 막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고개만 깨우뚱하고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막 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과 이 유물에 접점이 없다. 한 세대가 흘러졌고, 그 다음에 이 유물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물을 보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으니까 고개만 까웃던.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동대항로, 금관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싸이의 맞춤과 지금 K-팝, 오늘 미나리 그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관광객들한테 이거 보러 온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없어요.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아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현재 문화, K-컬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앵겔스라는 단장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이게 한국의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라고 생각하냐? 뭐 분명히 이제 박물관에 민속박물관이 있고 저희 전공이 민속학이니까 이거에 가깝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고고 역사 미술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관람객들한테 얼마나 많은 감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고고 역사 미술박물관은 그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그 현재 이야기들을 개입시켜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십시오. 앞으로도 왔다 갔다. 그래야 이 지금 등받이도 없고 한 마씩 왔다 갔다 이렇게. 어차피 뭐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제 30분밖에 안 지나니까 30분 더 해야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저 밖에 맛있는 떡도 있고 차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이 맛있는 이 문학 강의가 바깥에서 들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안동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고요. 아까 거기에 30년을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매일 뭐 했다? 입거리 했어요. 퇴근을 했습니다. 9 to 6. 아침 9시에 입거리했다 퇴근을 했던 거죠.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조선 역사상 30년을 입거리하다 퇴근하면 뭐였을까?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민속박물관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간장까지 됐는데 조선시대에 난 뭘 했을까? 얘는 질문이 갑자기 머릿속에 이걸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방에 잤을까? 이 방에 잤으면 아까 경주 우리 최 의원도 계시고 최 시장도 계시고 경주 최씨들이 많아서 이쪽 이시조선이 아니고 무슨 쳐서 천시조선 이건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뭘 했을까?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내일 천진기니까 4시 4시는 24시간 근무합니다. 아침에 갔다 그 이튿날 가야죠. 또 24시간 쉬는. 그럼 뭐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오는 건 뭘까? 요즘 그 궁녀들은 무술이 같은 경우는 얼굴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얼굴이 그 증명인데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뭘 했을까? 난 조실은 뭘 했을까? 이런 일과 관계됐을까? 여러분 뭐 같습니까? 네, 묘광. 네, 이게 백제 분술이 이 절터에서 나온 호자라는 겁니다. 무엇이나요? 호랑이 눈이 멋지잖아. 남성용 이동형 병기 묘광. 이게 지금 1900년 전 우리 역사. 이거는 지금도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 지금 그 병원에 가 남자 병실에 가면 오줌통을 왜 흰색으로 막 멋대가리 없는 거 안 그래도 그 민망스러워 죽겠는데 거기 또 칼이 얼마나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걸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전통공예 하시는 그 안쌤이 계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그래서 우리 이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어디냐면 백제의 왕궁리라는 제2의 하천인데 발굴했더니만 이 발굴지에 이 막대기가 나오고요. 이 유물이 나오는데 유기질 썩은 게 막 나와요.
나중에 알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 구멍이 있는 것은 물이 흘러가요. 전시장에 지금 백차할배가 뭐 하고 계시다? 똥 싸고 계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앞에 토기 앞에 뭐가 있나요? 이거 있죠? 이건 뭘까요? 똥 닦는 막대기. 그런데요, 15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데에 지금도 베트남 2012년에 갔더니만 그 일반 농가에 화장실이 이렇습니다. 집 뒤에 있고요. 저수지가 죽어 있고 이 볼일 보면 이렇게 해서 고기를 기릅니다. 사람의 인분이 고기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저수지에 봄에 소똥 한 가마니 갖다 놓으면 가을에 미꾸라지 한 가마니 잡는다고 하죠. 네,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500년 전에 이런 훌륭한 화장실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경복궁에도 뒷간하고 막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흥벌도형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는데 화장실 요구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있는 우리 민가에 화장실이 없어져 준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화장실 그 궁궐에 많게는 1000명이 살았다고요. 내시부 400명, 그다음에 북녀부하고 1000명이 살았는데 조선시대하고 이런 게 생깁니다. 멋지잖아요. 이거 독일 함부르크 그 한국시대 갔더니만 여기 뭐라고 써놨잖아. 하반 꽃꽂이 점잖게 그랬죠. 아, 우리 조상들은 저기에 똥오줌을 싸는 병기입니다. 좀 청자로 멋지잖아. 이거 임금님의 매화틀입니다. 융으로 가져 있고 여기 이게 이제 이 태엽 통 내용물인데 이 지퍼를 깔고 여기에 딱 넣으면 임금이 볼 보면 이 지퍼는 이제 평상시에는 아까 무술이들이 갖다 버리는데 평상시에 편찮으시면 누가 갖고 간다? 어이들이 갖고 분석하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맛을 넣는. 이거 똥맛 아십니까? 똥맛? 똥맛이 어떤 맛이다? 똥맛이죠? 우리 그 할머니들이 이 귀한 손주가 사경을 해낼 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 손주가 싸는 똥맛을 보고 얘는 살라이다, 아니 음무게 밀어놔도 그러니까 살라이다, 얘는 죽을 나이다를 판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똥은요 굉장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소화제하고 같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요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단맛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 의들이 임금님의 그걸 할 때도 똥맛을 낸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내가 아까 제목 뭐였죠? 조선시대 때문에 난 뭘 했다? 육가라고 퇴역을 하면서 똥 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가서 무술이들이 각 정각에 배출된 오물을 한테 모아놓으면 내가 똥치러 갔다가 나와서 저기 왕신의 호박 같은 똥 팔고 똥 뭐 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시려고. 이게 화장실 엑스포에서 나온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그 나가서 여러분 요새 관공서에 가면 똥파리 스티커 많이 보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화장실 엑스포에 나오는 기능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게 이런 방식이 오리지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는 그러니까 똥파리가 하늘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냄새나는 곳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함부르크 공항에 갔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디자인입니다. 남성들은요, 남성 화장실은 여성 화장실보다 훨씬 더 빨리 더럽습니다. 박물관에서 보면 여성 화장실을 한 번 청소할 동안 남성 화장실 3번 해야 됩니다. 왜? 남자는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만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도 남자 화장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근데요, 남자의 심리는 뭐냐면 이물질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수강생들보다 남성 수강생들보다 뭐냐면 옛날에 요즘은 이 사람 여기 뭐 꽁초 있으면 딱 보면서 이거 내가 볼일 보는 동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집중하다 보면 깨끗합니다. 이게 화장실 디자인, 똥파리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지금 관공서에 가보면 굉장히 그냥 뭐 붙여놓는 거 붙여놓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슈밍이라는 중국 현대 작가의 판나입니다. 판나. 여러분 판나니까 슈밍 현대 작가의 작품이니까 팔겠죠? 여러분 얼마만 사시겠습니까? 얼마? 최 의원님 얼마 사시겠습니까? 영천 시청에 한번 걸어놓고 갔다 가면 얼마?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한 3천만 원이면 민속박물관에 갔다 놓아도 감사를 안 받겠다. 저 지금도 공무원이니까 제일 먼저 공무원이 감사부터 생각하거든요. 유물구이 작품구. 그래서 이제 슈밍이라는 작가가 그 베이징에 살아요. 동생이 에이전트예요. 세계적인 작가. 직원이 가서 이거 얼마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 갔습니까? 5천만 원에 팔겠다. 근데 단돈 이런 좀 그러니까 디시해달라. 우리 민속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관람객들이 오면 340만 명. 이 좋은 공간에 당신의 작품이 걸린다면 아마 홍보가 대단히 될 거다. 근데 그건 자네 생각이고 나는 단돈 이런 거 파는데도 5천만에 이하로 팔 생각이 없다. 대신에 이 작품은 지금 부산에 한정이 되어 있다. 한국에 5천만 원 주고 그거 갖고 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5천만 원입니까? 똑같이 도그램이나 그림으로 되는 그림으로 남성, 여성, 그다음에 그 유아 저거 기저귀 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뭡니까? 뭐를 보입니까? man, M-E-N, woman, W-O-M-E-N, nursery, N-U-R-S-E-R-Y, 영어. 이걸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글자를 디자인합니다. 이 타이포 때문에 그냥 찍음화되는 걸 5천만 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이연사 첫 번째로 외칩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박물관 교육 이 모든 것에 이제는 팩트만 전달하고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디자인 요소를 입혔을 때 부가가치가 높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디자인하자라고 이연사 외칩니다. 영천에는 명문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많은가 봐요. 연사가 외칩니다. 박수 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시대입니다. 아까 민속박물관에 한 요소를 했더니만 바꾸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자꾸 가꾸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됐고요. 그것을 갖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문화산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많은 게. 여러분 이것이 한 15년 전에 왔으니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음란세생이라는 영화인데요. 한석규 이때 굉장히 인기가 솟았죠. 한석규는 사시행시 외시를 다 패스한 조선시대 최고의 에디트 가루예요. 그다음에 이범수는요 금고도사 직책인데 한석규가 이야기하면 그림을 다 그려요. 말로 하면 그림을 다 그려요. 오달수는 음란소설 출판업자. 여기는 이 여배우는 한석규를 작사하는 궁중의 여인으로 나오는 이야기,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기전 안에 유기 파는 데 안에 음란소설 출판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란소설은 붉은색 운동인가. 그래서 이 소설책이 굉장히 한양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새벽만 되면 막 그 장안의 여인들이 쓰개치 마치고 이 소설책을 사려고 막 줄 섭니다. 근데 머리 좋은 한석규가 뭐 조정에 나갔더니 막 지금처럼 단파 싸움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그다음부터 음란 소설책 하나 사봤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자기가 별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석규는 배슬에 관심이 없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직접 음란 소설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머리 좋은 한석규가 음란소설 썼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근데요, 한석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고 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출판사에 가면 지금도 가면요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무슨 고려사에 나오는 고려 가요에 나온 동동표 남녀 상렬지사라는
소설책을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 제스처를 포즈를 이제 데모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이범수를 찾아가서 책을 하나 가지고 여기에 요 장면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음란 소설 씁니다. 이건 이제는 밀리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는 문자 중심의 문자만 있는 음란 소설이었는데 여기는 그림을 포함한 음란 소설이니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밀리언셀러.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잘 팔리고 소문나니까 이마에 음란 낙인찍 해가 기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기양가 3년 후에 이제 또 이범수하고 오달수가 그래도 베스트 밀리언셀러 작가를 찾아갔어요. 3년 후에 갔는데 뭐 힘들었다는 기세는 용역하지 않고 뭘 찾아가려고 딱 내놓습니다. 책 한 권. 뭡니까? 자르르 제키 뭐가 됩니까? 동영상. 최초의 음란 동영상을 여러분 학교 다니면 책 옆에 그림 그래. 지금도 애니메이션 막 그 장난을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은 문화 컨텐츠라도 음란이라는 문화 컨텐츠를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만 있는 컨텐츠를 살 것인가? 그다음 그림 있는 컨텐츠를 살 것인가? 영상의 컨텐츠를 살 것인가? 이게 뭐냐면 바로 문화 컨텐츠를 어떻게 유저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관심 있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는 문화 컨텐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너무 거시 담론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소한 그런 방식의 접근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연사 두 번째로 외칩니다.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문화 컨텐츠로 개발하자라고요. 아까부터 그걸 친 거예요. 이제 허리 나쁘시고 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 이제 작년 7월 1일자부터 거기 근무를 하는데 옛날 그림입니다. 경주박물관에 이 목 없는 부처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목이 달아나는데 스님이 계시죠. 더 진하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절집에서 오신 스님들도 여기 부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두 분만 담은 손을 하고 가버려. 스님이 일진데 일반 관람객들은 여기에서 무슨 감흥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불교 조각을 공부한다는 박물관 큐레이터 설명문, 불상, 통일신라시대, 경주 인근 출토, 요게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눈길을 안 돌리고 그냥 뭐 잔인하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또 욕하기 싫은 사람 누가 유교가 또 불교를 탄압하면서 저렇게 잘랐구나. 또 일제가 또 몸체를 갖고 하시니까 굴뚝만 갖고 갔구나. 이렇게 욕하면서 지나가 버리지. 여기에 어떤 감흥을 못 느껴. 내가 만약에 그쪽에 이제 간장을 못하고 이제 25일에 집에 가야 되지만 설명문을 이걸 붙이게요. 눈물이랑 기차를 타라라는 그 시집에 정호성 시인의 시인데 소년부처 경주박물관 앞마당 봉숭아도 맨대나무 피어있는 하단가 목 잘린 돌부처들 나란히 앉아 햇살에 있는 것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 쪽으로 강강꽃에 내려 머리 없는 돌부 다가가 자기의 머리를 얹어본다. 소년부처다. 다음부터 액센트죠. 누구나 일생에 한 번씩은 부처가 되어보라고 부처님들은 일찍이 자기의 목을 잘랐구나. 와, 이 시보다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더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강쌤도 미술사를 전공하는데 와, 미술사를 사는데 형식론가 시간 연대 이거에 관심 있지 이걸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 어떻게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거,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인이 이걸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학가가 이렇게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월화정인도, 신윤복, 풍속화, 국보와 보물입니다. 보물, 간송미술관 소장, 청춘 남녀가 달밤에 골목길에서
정을 나누는 그 모습, 이게 미술사학, 해야사는 사람 전부 설명은 하첩으로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미술이라는 책에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이 있나요? 근데 이걸 본 천문학자는요, 이 청춘 남녀가 만나고 있는 시간은 1794년 8월 21일 밤 11시 5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야,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이 사람 하늘의 천문학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 달, 이걸 관심이, 태양인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이 달을 아무리 봐도 이 조성달도 아니고 하현달도 아니고, 그다음 달 주위가 검은색으로 어두침침해요? 달 주위는 밝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이 천문학자가 찾아낸 것은, 이것은 신윤복이가 그린 시점이 부분 월식이 있는 날에 그렸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유산을 지적했는데, 조선왕조는 승정원 일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적자생존, 적어야서 한다. 요새 직자생존이죠. 적어야서 적자생존, 거기는 모든 일기변화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자는 신윤복이 생존 시기에 승정원 일기를 찾아봤더니만 월식이 2번 있었다. 한 번은 1784년인데 이날 비가 왔다. 그러니까 아닐 거고. 1794년 8월 21일 음력 대중을 백중 때죠. 월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극명입니다. 그러면 밤 11시 50분으로 추정된다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하절을 보니까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혜원. 달은 침침한데 한밤중, 그러니까 밤 삼경인데 두 사람의 마음에 두 사람이 알겠지. 근데 옛날의 시간은요, 해 지는 시간부터 해 뜰 때까지 5경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경은 한밤중이에요. 밤 11시 50경으로 추정된다.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해설 방식이 맞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박물관에 가서 미술사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만 박물관에 가는 게 아니라요, 박물관에 가서 전문학자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영화 감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식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의 박물관 교육, 박물관 모든 것들은 이제는 아까 그 부처님을 문학가가, 시인이 더 잘 설명하듯이, 월화정인도를 천문학자가 상상을 불어였듯이, 이제 박물관 유물을 보면서 정확하게 1392년 조선왕조 권리, 이것이 그걸 알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박물관을 자주 가는 아이들은 역사학자,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민속학자, 인류학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 가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쳤습니다. 요 안동 임천강입니다. 가보셨죠? 지금 대통령 다녀가셨고, 국무총리도 문화청장도 와서 이 앞에 철도만 없앤다고 가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 독립운동, 요새 이제 이번 정부는 그 임시정부가 시작부터 임시정부부터 하니까 막 이제 법통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요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방입니다. 요방. 근데 요방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물방이라고 하죠. 이게 안방이고요. 이 방에는 천하 명당이어서 정승이 3명 태어날 천하의 명당이라고 전해져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정승은 이 집의 외손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딸내들이 이제 그 친정에 가서 아기를 놓잖아요. 그 사람이 우기정 됐어. 두 번째는 여기가 석주 이상용 선생이 이 방에 태어났어요. 그 초대 중문형이니까 국무총리 해가지고. 세 번째는 아직 안 태어났어. 그건 누군지 몰라. 이 방에 첫날 밤을 보내려고 신혼 부부들이 엄청나게 연락 온답니다. 지금 저게 안 돼. 공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문화재, 역사 이런 것에는 끊임없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들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이런 문화재에 이야기를 입히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집에 이것도 있고 이 집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화재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집에 건물 가운데 군자정이 봉문호지는 지정문화재니까 혹시나 뭐 타버릴까 없어질까 뭐 구실할까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이거 보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건축학자 외에는. 그래서 이제는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자라고요. 이 연사 네 번째로 했습니다. 내일이 선거에 나와도 되겠습니까? 최 시장도 굉장히 이쯤 오실 정도면 문화 마인드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참 대단하신 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스님 관장님의 역할도 있겠지만 역할이 있다고 해서 뭐 정치인들이 잘 박물관 행사 잘 오지 않는데요. 대단한 분들 같은데요. 뭐 이 등등 이제 골목에 있으면 시계도 정리가 한다. 한 번, 두 번의 기찻길. 여러분들은 몇 분은 저하고 같은 갑장인 것 같고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까운 옛날에 대한 우리가 그 기록과 보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재밌는 박물관이 몇 년 전에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달동네를 그러니까 LH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달동네를 박물관으로 꾸민 게 달동네 박물관 이렇게 만들었죠. 인기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용했을 법한 이른바 좋은 물건이 아니겠죠. 그 물건들을 여기에 전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민속박물관에 있을 때 2년 동안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2년 동안 현장조사를 20명의 연구원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뭘 제안했냐면 세종시는 50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50개 없애지 말고 1개 정도는 그러니까 민속마을 내지는 민속생태마을을 보존하자. 50개 가운데 1개 정도 보존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지만 이게 세종시가 만들고 난 뒤에 완성되고 난 뒤에 앞으로 미래는 이게 훨씬 더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가치를 전달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뭐 등등을 설명했는데 뭐 그냥 뭐 도시계획론자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논밭박물관. 저 요새 필드에 많이 나가서 얼굴 시커멓습니다. 필드 한번 골프 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골프 쳐서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우리 옆 체전이 있어서 그 필드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지금 얼굴이 이게 뭐냐면 할머니 밭 프로젝트라는 그 일본 치바 혈립박물관 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경로당 할머니들이 심심한데 놀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그 경작해오는 재래 농작물을 재배할 줄 알고 키울 줄 알고 그 다음에 세시풍속과 맞추어서 어떤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그 동네 유치원생들은 뭐 옛날에 여러분 피마자 여러분도 아시죠? 피마자 아는 사람 젊은 사람도 없어요. 그 용도 뭔지 모르고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배하지 않는 전통 작물을 재래종 종자를 농사를 지면서 옛날의 세시풍속을 재현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기법을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새 생물 다양성 있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물건 가운데 그 뭐죠 저작권료 막 해외 엄청나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통 종자도 보존이 되고 그 전승 기술도 전달이니까 보존이 되면서 후손들한테 전승되는 역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에 그 음식을 갖고 아이들한테 만추 만들고 피자 만들어서 또 이제 먹는 방식은 떡이 아니라 이런 거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지금 경로당에 할머니들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럼 그랬을 때 그 할머니들한테 예를 들면 피마자를 재배를 하게 하면서 피마자 머리끼림인지 요새 아직 모르잖아요. 포마드
그럼 가이드한테 그걸 해서 설명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피마자가 전성이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논밭 박물관이 만들어졌죠. 필드 박물관이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는 막 지금 전통적인 농사 기법, 재배, 종자, 뭐 조그마한 오래된 가까운 옛날 다 없애버린대요. 막 개발하면 그게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알바끼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바끼 찾아봤더니만 이건 중국 유명한 알바끼고요. 부동산 알바끼.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철도가 이 집 때문에 고속도로가 막 나누어지고 꺾어져 버려. 우리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만약 여기 당산집, 당집, 당산나무가 여기 있다 하면 그 시청의 도시계획론자들은 이거 베어버리지, 딴 데로 옮기는 대양반이거든요. 이걸 놔두고 이렇게 돌리면 뭐라고 하잖아요. 트래픽 잼이 걸려갖고 막 스트레스 걸려갖고 사람들이 민원 해결 못한다. 이렇게 나 없애버려. 저를 봤을 때 이 집은 훌륭한 집도 아닌데 이렇게 가까운 옛날 보존하더라고요. 알바끼 하더라고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형 태극기 기억하십니까? 40m, 60m 붉은 나무마들에.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뭐 트로피가 우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피파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4강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스포츠 대전을 했는데 이 가까운 옛날에 지금 18년 전이 19년 전인가 2002년이 19년 전에 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인터넷에 자기들이 만든 그때 막 응원도구를 스스로 만들어 와서 막 나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악마 사무총장한테 이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자기도 처리 곤란해 너무 커갖고 우리 박물관을 기증하겠냐? 기증하겠다. 민속박물관에 와 있어. 그래서 유물 카드가 보통 유물만 들어가 있는데 그 유물 카드 40m, 60m 유물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진 장면을 유물 카드에 넣어서 만든 이 성공리의 순용월입니다. 코리아나 호텔 때 조선일 바로 옆에 이게 19세기 초엽에 한옥으로 만든 순용원이었는데 이게 1990년대 새롭게 이렇게 집을 새롭게 지었어요. 근데 뭘 했나? 요 한옥 대문을 여기 알박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가 150살이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이거 10살도 안 돼요. 우리 지금 막 없애버리는 데야. 현대화 개발을 하면 없애버리고 각을 지워버리고 미래를 나간다고 하는데 각을 지워버리고 미래를 나간다는 것은 이 업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각을 기억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알박기 쪽, 지금 용천도 막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옛날을 알박기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쉬어야 되나 어떻게? 진짜. 이거 좀 재미없나요? 맛이 지금 바뀌네. 난 지금 떡을 먹고 왔기 때문에 배도 부르고 맛은 나는데 5분만 쉬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32분인데요. 프로들은 저명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저 이제 좀 한쪽만 보시면 고개가 아프니까 간장 생략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몸을 돌려야지. 용천 시장님한테 이 강의실 만들어달라고 등받이 의자 회의를 매주 사회만 해서 네, 그거는 충분히 시에서는 그런 자격증이 있을 텐데 지금 손무스럽습니다. 이렇게 등받이 없는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기로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조금 넓어서 그냥 뭐 저 보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만 보시면 되니까요. 다 보셨어요, 선생님? 지금 네, 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안 들고 있어요. 다시 봤어요.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 원숭이 이 청자 연적입니다. 이것도 보물이고요. 가정미술관에 있습니다. 굉장히 앙증 맞습니다. 조그마한 내 손에 요만하게 합니다. 저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내가 민속박물관에 있을 때 참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요.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그 중학생 단체로 악당을 나가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박물관에서 뭘 봤니? 그랬더니 얘 뒷꼭지 봤는데 앞사람 뒷꼭지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물관의 관람객 숫자를 갖고 평가 개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는데 사실 이 유물 보고 막 엉엉 울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시 꾸며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단장의 슬픔 아십니까? 신사랑 고개가 아니고 님이 넘던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님이 넘던 고개가 아니고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어떤 슬픔입니까? 어린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이 바로 단장의 슬픔입니다. 남녀 사랑하는 님이 넘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아니고 님이 넘던. 근데 어떤 그 신화에 보면 인도 설화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데 밀림 속 아주 깊은 상류에 와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하도 예쁜 새끼 원숭이가 있어서 그 새끼 원숭이를 자기 배에 태워서 맨날 그 하류에 내려와서 큰 시장으로 도착했답니다. 근데 어디선가 어미 원숭이 한 마리가 꺼이꺼이 울면서 배에 타자마자 새끼 원숭이를 앉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선원이 배를 갈라봤더니만 창자가 끊어져 있다. 새끼 원숭이를 찾아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따라온 거죠. 이 단장의 슬픔, 단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 스토리를 듣고 이 유물을 보는 거하고 그냥 연적, 기능, 그러니까 돕고 있을 때 하는 거 이거 하고 천양지차야. 저 최근에 경주 남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부처님하고 그 부처님을 갖다 놓은 경주박물관 미술실의 부처님하고 그 경주박물관에 있는 부처님 전부 다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경주박물관의 용장사 3층 석탑에 딱 보는 순간 나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원래 이제 한갑인데요. 이제 한갑도 지났는데 내가 뭘 받아야겠다. 여기서 주고 되겠다. 할 정도로 황홀했어.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삼능계곡의 그 약사열에 그 여러 삼존 보면서 야 이렇게 맥락이 있고 현장이 있고 자연이 있는 곳에 유물들을 왜 박물관에 끌고 갔냐가 지금 돌려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물 하나 볼 때 그 이야기와 자연을 알고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일본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 일본에 소설책 한 권으로 국어 시간에 3년을 수업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일본에 고베 나다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 6년 동안 국어 선생 한 사람이 6년 동안 가르치면서 올라가요. 그 국어 선생이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인데 이 선생은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나카간스키의 긴노사시라는 일본 단편 소설을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그 문맥도 이해하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더니 기적이. 우리나라 같으면 3개월만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막 가서 왜 국어 시간에 그 국어책 안 읽고 막 소설책 읽게 만드냐고 야단 났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심청전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심청전을 읽으면서 물론 국어 소양에 필요한 낱말, 뜻풀이, 문단, 파악, 문법 다 가르치면서 이제 의외 하나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심청이가 장승상 댁에 바느질 품삯을 떠났다. 이 문장을 읽고는 그 다음 숙제가 뭐냐면 저 영천시장 한복집에 가서 전통 그 바느질 기법이 홀치기, 구번치,
무비 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는 조사해오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그 겨울에 그 심청일 발효를 나갔다가 신봉사가 물에 빠졌는데 스님을 만나서 삼청석을 종양하기로 약속했다. 그 문장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겨울에 눈봉사해갖고 물에 빠져보는 이런 방식의 교육, 상상과 체험과 지식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했더니만 그 1000여 명의 제자 가운데서 1967년 도쿄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고요. 변호사, 교수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좀 천천히 가자는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좀 깊게, 깊이 있게, 또 즐겁게 읽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와 문화 현장을 가보면 이제 외우고 읽고 외우고 시험 치고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 방식의 역사 교육 현장이고 역사 문화 현장이다. 이걸 좀 그래서 이번 인문학 길류의 인문학 같은 경우는 영천의 역사 문화를 30몇 강을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천천히 깊게 읽는 거고, 그다음 즐겁게 읽는 것은 이제 강사들의 몫이고, 여러분들 즐겁기만 하면 돼요. 아마 그 간장 선생님께서 좋은 강사님을 모셨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 문화 알고 찾고 갖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천천히 깊이 있게 즐겁게 상상을 하면서 이런 방식의 현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사 마지막인지 모르겠다. 역사문화 교육 현장을 천천히 깊이 있게 즐겁게 입자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국민민속박물관과 내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전주에서 여기 오기 전에 2년 동안 전주박물관에 살았습니다. 와, 나 다시 태어난다면 경상도에 안 태어난다. 전라도에 태어난다. 먹거리 풍부하죠? 놀 줄 알죠? 세 사람만 모이면 노래 부르고 춤추죠? 야, 그 멋진 곳에 태어나지? 경상도 사람? 여기 용처럼 좀 다르나? 저 안동 영양 가면 또 손바닥 많이 문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고 할 정도인데 그쪽 눈이 모자라요. 김제평야 가보셨죠? 김제평야 뭘 하냐면 그 지평선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공군 에어쇼 있죠? 공군 에어쇼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들이 넓은지 있고 비행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말을 참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전주살이 첫 회였는데 제가 뭘 했냐면, 전주에 가면 보통 기관장에 가면 뭐 시장을 만나고 교육장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야 돼. 인사를 해야 돼요. 나 인사 안 했어.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경상도에서 와갖고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뭘 했냐면, 전주는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해요. 경기전 태조 어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한 달 만에 그쪽에 경기전에 연락을 드렸죠. 한참 더울 때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어른들 내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 전주의 최고 어른인 태조 어진한테 참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만 이제 조삭 상망리에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난 그냥 원어무댐, 그러니까 여러 명의 관람자가 한 명, 난 특별히 그냥 갔더니만 이렇게 초원관하래. 전주를 찾아온 그 수많은 강명소의 그 기관장이 있었는데 참배하겠다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다. 그 처음 가서 되겠죠. 안동의 쌍놈, 안동의 양반도 아니고 안동의 최고 쌍놈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했더니만 그 전화 통화해준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 그래서 뭐 종약회 이석씨 있죠. 황세손이라는. 와, 그랬더니만 그 언론에서 막 야단났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하는 것보다가 그 지역의 역사 문화의 최고의 상징적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 훨씬 더 임프레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안동 가면 양반들이 하도 많아갖고 저 같은 쌍놈은 초음관 못합니다. 근데 서울 가면 민속박물관장은 뭐 고공단 2급 회장되지만 뭐 그걸 장차가 돼 있어서 초음관 못하는데 전주에 갔더니만 초음관 시켜 기분이 굉장히 업돼있어. 전주는 이제 나의 제2의 고향이 되고. 그래서 전주박물관에 100만 프로젝트 전주박물관 갔더니 30만도 안 들어요. 근데 100만 명 되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7월 달인데 7월 그때도 이제 2년째 7월 1일날 갔는데 엄청나게 더웠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전주박물관 어딘지 안 보여요. 입구에 갔더니 여기가 전주박물관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랑몰이라는 음식점하고 대인실시에 져버렸어. 야, 나는 간장 되기 전에도 그 다른 일 때문에 물론 알지만 일부러 이날 처음 출근하면서 걸어가면서 과연 전주박물관을 트래픽 사인물을 갖고 내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찾아가는데 못 찾아. 그 제일 먼저 한 거 아까 민속박물관에 간판 새로 세우듯이 또 뭐 해본 것 짓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트래픽 사인물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박물관을 만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으로보다 전주박물관 좀 보이나요? 근데 이렇게 사인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로 표지판이 바뀌면은 많은 관람객들은 오긴 오겠지만 쉽게는 오겠지만 많이 올까? 간판 바뀌다 많이 올 것 같으면 아닙니다. 이 많이 오게 하려면 그때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전주명석 쳤더니 국립전주박물관 나오지도 않아요. 가장 적게 나와. 막 이렇게 SNS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가장 그 전주박물관이 싸워야 할 박물관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무관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 보면서 복 지는 일을 많이 하셔서 아마 좋은 일만 많이 했어요. 박물관에 관심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면 아까 봤죠?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박물관에 끊임없이 강력하게 자리 잡힌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 시민도 오게 하고 한옥마을 오는 사람도 오게 하고 전주에 오는 사람도 오게 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관람객을 기다리면서 또 설렁을 썼죠. 근데 요즘 여러분 아세요? 맛있는 것도 유명하지만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갑니다. 근데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모아요. 근데 사진 여기 뭔가를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떨까? 여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촬영 명소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전주에 갔어? 그냥 그거 봤어? 그다음에 그거랑 찍었어? 이제 찍었냐가 중요한 관광객들이 가는 명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증샷.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을 예쁜 찍히는 장소, 명소가 유명한 박물관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럼 내가 틀림없이 난 민속에 왔으니 민속에서 왔으니까 중박이 사람들은 나를 이단하라고 생각하겠지. 나를 무시하겠지. 어떻게 박물관이 체면도 없이 저런 걸 하냐고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인증샷 시키려고 국립박물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의 유물, 박물관의 문화재, 정말 특별 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샷 건지기 좋은 곳, 셀카 잘 나온 곳,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컨텐츠를 개발해요. 캘릭터를 개발해요. 러브더그 아시죠? 어제 제가 제가 포항 산다고 포항 기비고 박물관에 장로라고 해서 예산이 2억 7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2억 7천 박물관 여러 활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앞바다에 영일 만에 고래 한 마리 갖다 큰 거 봤던 오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러버덕 때문에 엄청난 캐릭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석촌호수에 있었더니 엄청났습니다. 이 당시에 롯데월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롯데월드 건축하면서 너무 큰 건물을 짓다니까 여기에 막 이 석촌호수 물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에 그 구멍이 생기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막 올 때 이거 하나 갖다 놓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뭐 명소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놨냐? 블루문 갖다 놨어. 그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끌어. 그 다음에 용산에 도라에몽 이거 했더니 막 이거 찜이라고 막 젊은 사람들 모여요. 그 다음에 그 영종도역에서 그 인천공항 갈 때요. 이 그 큰 캐릭터가 없을 때는 여기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도로 표지판에 영종도 휴게소도 가는 길 영종도인 거예요. 몰랐는데 이거 하더라고 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경찰 가서 사진 찍혀줘요. 그래서 그럼 야 여기에 뭘 할 것인가? 여기 지금까지 쌓임을 트래픽 쌓임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뭘 랜드마크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방식, 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면서도 보고, 옆 오면서도 보고, 지나면서도 보고, 이 공간에 뭘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때 조선의 선비 문화를 제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졌는데, 선비 문화는 뭘까? 이 가슴 캐릭터 이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초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런 캐릭터를 좀 개발하면 안 될까? 개발해서 자유의 신상처럼 저기에 얹어놓으면 근데 얼마나 관람객이 안 오고 관심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어떨까? 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평창올림픽에 구주 그래서 구주 또 막 하나 개발하면 돈 엄청나게 뽑는다? 구주 이렇게 개발해 구마모원에 가면 곰 한 마리 갖고 엄청나게 캐릭터 개발해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럼 뭐 국립전주박물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게 뭘 그래서 그걸 하려면 또 막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그게 2년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놓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앞에 간판을 민속박물관처럼 간판을 크게 만들자. 그거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주에서 유명한 여태명이라는 서예가가 만든 현판이에요. 여기 국립전주박물관 이렇게 꺼내고 이걸 여기 이렇게 할까? 근데 아까 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처음에 갔을 때 팔자 고체였죠. 그러니까 그 고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동력이 있고 좀 젊은 프레시한 것들 만들어볼까? 이렇게 하다 마음 다 안 들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까? 뭐 등등도 했는데 하여튼 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그 전주박물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요 뒤에 자유의 신앙처럼 선비상황 엄청나게 크게 갖다 놓은 게임은 그 치는데 그거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2년 있다가는 간장이 끝까지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또 옆에 바로 옆이 주유소였어요. 그래서 주유소 담장을 한 짝을 이렇게 뜯어내야만 이게 보여요. 좀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뜯어냈어요. 그때는 잠시 후에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법에 위배된다고. 쌈 싸야 된대. 끝까지 싸야 된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화벽을 사는데 이제 투명 유리벽을 하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전주박물관. 왜냐면 주유소보다 대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어떤 데 이게 이제 아까 요 공간입니다. 자유의 신상이 있는 곳.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간 선이 국립전주박물관이고 여기 주유소고 여기가 이제 전주역사 시립전주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이쪽이 큰 대형 도로인데 이 주유소만 사들여버리면 되겠다. 근데 이 30년 동안 살려고 간장이 내가 13번째가 14번째인데 모든 간장이 다 왜 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에 가서 야 전주역사박물관이 국립전주박물관에 문간방처럼 자양채처럼 있으면 많어. 야 이걸 박물관에 기부해버리고 전주에 맞게 그 외곽에 큰 역사박물관 만들어라. 오, 굉장히 동의했어요. 저 있을 때.
그다음에 이거 얼마 하면 되겠나 하면 25억주만 살 수 있고요. 근데 마침 요즘에 그 유명 핫한 뉴스에 나온 정치인 있죠, 전주에. 이모, 이상모, 이상머직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에 당첨되자마자 제가 모셨죠, 우리 박물관 담당 지역에. 그래서 우리 전주박물관에 25억만 있으면 모든 게 이 공간이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완벽해진다. 당신 여기서 지금 그때 당신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여기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하면 모든 게 동의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간에 그 전주에는 서예가 유명하죠. 근데 국립박물관에 서예사 전시실이 없어요. 서예사 문화관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서화지류, 종이 그 보존센터를 여기에 그 보존센터를 만들고, 그다음 이 공간에 그 서화 역사관을 만들고, 이 전주 역사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으로 특화하겠다. 그 내가 이제 그때 총선이 4월 달이었나요? 지금 국회의원 총 4월 달. 4월 15일. 네네. 그때 나는 이제 그 7월 1일자로 이제 내 임기가 끝나니까 아마 5월 달에 내가 모셨는 것 같아. 그랬더니만 새로운 안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의 운도 있지만 기관의 운도 있어요. 제가 민속박물관장 할 때 민속박물관 이전비를 2045 계산을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머리에 원형 탈모 쪽 한 100번 걸려가면서 제가 8년 동안 민속박물관장을 했는데 예산을 만드는데 이건 한번 브리핑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만 내가 이제 일로 발령 받으니까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아니 그걸 하자고 해놓고 관장이 가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 밑에 부임 내지는 그 밑에 하계시장한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쪽에 의원님 직접 나선 거다 보좌관 알려켜 주시면 제가 저희 섭득하겠습니다. 알려켜 주더라고요. 근데 또 잘 들으려니까 그분이 문화관광위원회,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 돈 달아서 안 해도 그냥 국회 상임위에서 올리면 되고요. 예결위가 자기가 해결해버리면 돼요. 35억 확보됐어. 원래 이거 산다. 사고 전환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굿즈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들어서 굿즈 만드는 거 사진 찍기 좋은 모습 만드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내가 2년만 더 있었어도 저도 해결하고 하는 거. 굿즈도 만들고. anyway. 아까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목 없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아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물에 할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부부가 가족들이 놀러 왔어요.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만 처척간의 갈등은 돌 붙여도 돌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부부 사랑은 돌 붙여도 옆으로 가고만. 가족들이 그렇지. 누구나 부처님이 되어보라고 부처님이 일찍 자기의 몸을 잘랐구나. 멋지잖아요? 너무 참 멋졌나? 그다음에 얼마나 더운데 거기가 또 전주에가 박물관 전체가 대나무가 많아요. 야, 대나무 또 어릴 때 대나무 물총 싸움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불러갖고 대나무를 직접 만들어요, 아이들하고. 물총 싸움. 인기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여름에 한여름에 이 풀장을 파지는 못하고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8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물총 대전을 했어요. 가족들이 와서 막 엄청나요? 한여름에 해지고 난 뒤에 저 물총 싸움만 또 막 대박 터뜨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 소방사한테 하도 비었는데 소방사장한테 이 무총상을 할 때 물대포, 살수차 안 갖춰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구청장한테는 살수차, 그다음에 소방사장한테는 불길 잡는 물대포 총 있죠. 그 차 부대를 지원받으면
이건 완전히 뭐 한상의 을지문덕만 살수대첩하는 게 아니라 물총대전을 할 수 있는. 스님이 뒤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올 여름에 많이 도움이 물총대전 한다. 살수대전 한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용화사의 살수대첩. 용화사의 물총대전. 얼마나 더워요. 광문 안에 이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해먹을 설치해서 멍 때리기. 그랬더니 아이들이 놀 데 없고 갈 데 없는데 여기 와서 끊임없이 저 해먹에 탈고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더라? 몇만 원 돼, 몇만 원. 그쪽에 그 겨울 때면 또 바깥에 놀기가 춥잖아요. 집을 깔아놓으면요. 지금 집 깔아놓으면 그 밑에 땅이 안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움집도 짓고 땅을 짚어서 이렇게 깔아놓아서 아이들 겨울에도 안 놀라고. 제가 100만 명 만들려고 막 주차자 했는데 그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전주와 전북도가 전북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어요. 전라북도가 80만 정도 되고 전주가 65만 얼마 안 돼요. 조세가 참 약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박물관에 가서 개하고 박물관에 와서 동창회 모임하고 박물관에 와서 뭐 각종 모임을 해라.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그 한 공간에 왔더니만 친구들 모임이 차갖고 왔어요. 나도 옆에 앉아갖고 얻어먹었어. 저 때문에도 내가 젊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막 이제는 박물관 문턱을 낮춰야 돼. 낮추고 재밌게 만드는 작업들을 가서 그 전주 제가 전주에 가서 선비문화를 선비문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책상머리, 밥상머리, 논밭머리 교육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보면 밥상머리 그 할아버지한테 밥을 같이 먹으면서 A일당, 농암이연구소니까 안동도산에가 A일당이 있는데 영천이지. A일당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낀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아껴서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뜻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가온 종문으로서? 이 지금 적선, 선조의 어필이 있어요. 적선지가의 필력입니다. 이걸 딱 붙여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럼 영천이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가 종손에 와서 A를 위해서 효를 배우고 적선에서 이웃 사랑을 배우고 이런 멋진 선비문화를 이렇게. 그 다음에 도산서원 그 지금 정선호를 계신데 여기 가면 항상 이분이 그 기가 어두워갖고 필담을 내요. 사람들 가면은 글씨를 하나씩 써줘요. 이거 뭐냐? 오도제세, 나의 도는 세상을 구하는 거죠. 뭐 이런 좋은 말들을 써줘. 종선입니다. 종갓집에.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여기 가깝죠. 기란 고백당. 그 집에 가면 현판에 무슨 뭐 있잖아. 오가무 보물, 보물유청백. 이거 오늘 공무원 할 때 최 의원님 이거 데리고 영천 시민 그 공무원들 데리고 가서 한번 이거 읽게 만들어요. 뭐 청백교육, 뭐 청렴교육. 아주 받아본 지 오래된. 우리 집에 보물이 없는데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한 것이다. 멋지지 않아요? 지신근신, 대인충우. 자기 몸가짐할 때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대인,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을 다해서 두텁게 해야 합니다. 교육학 했더니 요새 이번 정부에 춘풍추 요새 매일 그 전번에 스님 오셔서 저 코끝이 빨갛었어요. 뭐가 나 마스크를 껴라. 그 이유는 뭐냐? 스님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막걸리를 다 먹어요. 그래서 매일 저는 한 사발을 먹어요. 국 대신에 국을 끓일래, 이 막걸리 먹는 걸 허용해 줄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국을 메뉴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막걸리 한 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단어와 이게 깜빡깜빡 이제 스님 그때 굉장히 걱정하시더라. 술을 가하게 먹는다고. 근데 그때는 그 오로지가 생겨서 코끝이
갑자기 아까 봄바람과 가을 서리 이야기를 한자로 그냥 끄고이 그게 안 됐어요. 내 막걸리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거 그 구례 운조로에 가는 문화유시 종택에 가면 입구에 이렇게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유문. 여기 뭐라고 하면 다 있는 해. 다른 사람이 이 여기에 해체하고 뭘 갖고 있을까? 배가 고프고 쌀이 없는 쌀집이 없는 사람이 이 집 와서 이 구멍을 통해서 그 쌀을 갖고 가라는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 여러분 그 경주 제시 들어가면 뭐죠? 사방백리 안에 국물 주는 사람이 없도록 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오래가는 집은 역사가 이어지는 집은 그만큼 이웃을 살아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스. 특히 이 문화유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지리산 위치이기 때문에 그 6.25 이후에 자익 이익이 엄청납니다. 뭐 그러면 대부분의 집 다 불타 없어져야 돼요. 이 집은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웃에 베풀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자익이 들어와서 불태우려고 하면 그 마을에 자익들이 나서 이 집은 불태우면 안 된다고 하고 우익이 들어와서 불태우려고 하면 그 마을의 우익이 이 집은 보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까 밥상머리 교육이죠. 이게 이제 밥 먹으면서 할아버지 밥 먹으면서 얘들도 배우고 이 아이의 인성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자라난 아이의 인성. 굳이 뭐 요즘처럼 글자로 문자로 말로만 인성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가정교육 학교 교육보다가 할머니 따뜻한 등에서 엎여진 저 아이의 미래는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화, 선비 문화, 겸손, 남을 배려, 나눔 이게 결국 선비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비는 조선시대를 망한 이상한 유교의 그런 막 나쁜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놀드 토인비 아시죠? 유명한 그 역사학자 일본에 강의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가 가서 야 가까운데 한국에 와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했더니만 하는 말이 그 조선이 500년 이상 유지가 되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사에서 500년 이상 지탱되는 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에 5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거기 가서 내가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내가 창피하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학자들 눈에는 그 500년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오래 지속된 훌륭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선비 정신, 겸손과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절 하는 거 참 좋은데 등등. 그래서 그 있으면서 특별전 가운데 선비 그를 넘어 마음을 전하다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하고 고봉이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 나요. 그 고향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주고요. 태계는 예안인데 100여 통의 편지를 오고 가고 서로를 존경하고 학문을 원합니다. 근데 그 100여 통의 논문을 갖고 지금 3,000편의 유학 철학사의 논문이 나와요. 그런 전시를 통해서 선비의 그래서 영원함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영남 선비만 뭐 훌륭한 줄 알지만 호남 선비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은 미래 상상의 공간이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나요? 쭈라기 공무원 공룡을 막 살려갖고 자연사 박물관에 공룡뼈를 막 살려갖고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막 그 무덤 파갖고 막 보물 찾아오고 근데 미국에는 어릴 때부터 박물관 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특히 자연사 박물관 가는 게 어느 날 자연사 박물관에 갔다가 학교 돌아오는데 아이 한 명이 없어. 다시 그 아이를 찾으러 박물관에 갔더니만 그 아이는 공룡 밑에서 낮잠 자고 있어. 걔가 스티븐 스필버그. 꿈을 꾸면서 이 쭈라기 공룡을 만들어버려.
이 쭈라기 공원 한편 때문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생산 자동차 수입보다 더 많은 걸 납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지금 꿈꾸는 공간, 아까 이야기했죠. 원화적 인도를 보면서 천문학자가 나와야 되고 그 목 없는 부처님을 보고 신이 나와야 되고 막 상상의 공간을 만들. 그러니까 그 박물관은 미래를 꿈꾸는 상상의 공간. 이혜령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물관은 죽은 물건을 가져다가 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문화의 자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자 이제 일찍 끝나네. 많이 만들고 슬라이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해서 막 급하게 하느라고. 그럼 천천히 옛날 이야기 되어가면서 아침 국수 낮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아침 국수 낮 이야기. 어떤 격이 안 맞을 때 속담에 아침 국수 낮 이야기 하네 라고 하죠. 아침에 국수 먹는 경우는 이 때가 안 되는 거고, 낮 이야기는 뭐냐면 낮에 항상 일해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 하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길리의 인문학, 맛있는 영천 인문학, 밤에 이렇게 밥 마시러 오듯이 오셔서 옛날 이야기 들어서 역사의 문학을 받는 것이 좋은 거고. 저는 매일 아침에 5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일신의 안녕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두 번째,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세 번째, 인류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서. 네 번째,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다섯 번째, 우주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어디서 하냐고요? 나 홀로다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회장님 보는 기간이 좀 길어서 집사람은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일신의 안녕과 개인의 영달을, 조국과 민족, 인류의 공존과 공영, 자연 생태계, 우주 질서. 개인도 해결 못하면서 그 우주 질서까지 오지랖이 굉장히 넓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민속박물관에서 청바지 특별전이죠. 청바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청바지 1년에 청바지가 18억 개가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 남극에서 북극 일하는 노동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매한 그 귀족들까지 청바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청바지 한두 개 있고, 오늘도 청바지 1명, 2명, 3명 아마 가장 많이 입은 게 청바지일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물관에서요, 아더컬처, 나와 아닌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류학 박물관, 타문화 박물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해외 유물을 가져다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해외 유물 가져다가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20억 듭니다. 그 유물 하나 갖고 오는데 그것들에서 보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냥 걸려주고, 내가 뭐 접점 별로 찾을 거 없어요. 제가 그 민첩관리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그 10억 들여서 유물 빌려와서 보여주고 갖다주고 10억 국내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그 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인류 공통 문화유산들을 찾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 청바지였고요. 두 번째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세 번째 설탕까지 하려다가 그것도 또 8년을 했는데 그만하라 해서 있었으면 했었을 텐데 못하고 말았어요. 그 가루 가운데 그 두 가지 설탕, 밀가루, 그 소금이 인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이제 국내 조사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박물관에 직원에. 자, 5억 갖고 니 가고 싶은 데 출장 가서 동서남북 전 세계에 가서 청바지 구입해오고. 왜 구입 가능하죠? 그다음에 구입하러 갔더니만 그냥 자기 인터뷰하고 난 자기 옷 벗었어요. 인도에 갔더니만 인도의 여배우 한 사람이 자기 옷 벗어주고, 미국에 갔더니만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옷 벗어주고 가 전시해달라고. 근데 청바지를 그 필드를 했더니만 같은 청바지인데요. 그 진인데 문제는 각 문화마다 의미하는 게 달라요. 인도에서는요, 청바지를 입고 나면 몸판을 내서 엉덩이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대신 청바지에 자기 나름대로 술을 굉장히 예쁘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할머니한테 당신은 왜 청바지 입냐? 90만 원 할머니가 청바지 좀 섹시해 보이지 않아?
그다음에 그 최고의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미국에 일본에 가면 청바지 하나가 400만 원짜리 있어요. 그 소동네는 청바지만 갖고 한 동네를 살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청색이고요. 모든 그 디자인이 청바지로 이루어지는. 갑자기 아까 막걸리를 많이 먹어. 이처럼 그 청바지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달라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잘못 만나면요, 이사를 가면 돼요. 근데 이웃 나라를 잘못 만나면 나라를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이해,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는데 다른 걸 갖고 싸우면 더 싸울 거고 공유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청바지를 가져다가 조사를 했더니만, 야, 청바지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다르더라.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국제 분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인류가 공존, 함께 존재하고 공영,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서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박물관에서 이런 아더컬처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타 문화를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인류가 공존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영천에도 다문화 며느리들이 많이 왔죠? 우리나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마을에 베트남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봉을 보듯이가 아니라 뭐죠? 뭐 이상한 존재를 보듯이 막 운동에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난 뒤에, 야, 너는 한국 1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국말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막 구박줘. 그러면 이 정말 낯설고 물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사랑이라는 뭐지, 베트남 며느리 사랑이라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해야죠. 그 마을 사람들이 한 명의 베트남 그 며느리가 오면 베트남 말 하나씩만, 한 사람이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베트남 말 하나씩 던져주면 이 며느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1년 만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오거나 그래. 물론 그 언어 실력 있지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럼 그거 되기면서 아무리 단어를 막 대충하고, 뭐 미국도 이겼고 중국도 이겼고 불란서도 이겼고 엄청난 나라더라. 그래서 이해를 가지면 이 베트남에서 온 아더컬처를 가진 베트남 며느리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공유하고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야, 우리 걸 알아야 되고 밥할 줄도 알아야 되고 김치 담글 줄도 알아야 되고 한국말도 알아야 되고 이걸 1년 만에 지금 슈퍼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더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 박물관을 통해 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박물관 활동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답하도록 했습니다. 청바지 특별전. 그래서 지금 그래서 5억들이 했더니만 특별전하고 박물관 유물수장고에는 청바지가 가득 있습니다. 근데 청바지 하나에 다 사연들이 다 있고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 그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죠. 여러분, 코로나19의 창궐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인간한테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 맘대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이용하고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결국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탓이야.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심하면 개발, 새발, 개모, 소모, 말모라고 욕하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나쁜 욕은 인간 같은 놈. 인간 때문에, 인종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되고 기후, 환경 변화, 지금 그 지구의 마지막이 지금 엄청나게. 그런데 뭘 했냐면 쓰레기 특별전, 쓰레기, 박물관의 쓰레기 특별전. 일본에 갔더니 말이야,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은 화장실 변기, 그다음에 세면대, 그다음에 그 싱크대를 통해서 다 막 나가는 거죠. 그다음 쓰레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 제안을. 이때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해서 십장생을 찾아가. 전통사의 십장생은 여기 있습니다. 돌, 소나무, 영지, 불로초, 사슴, 거북 등등 있는데, 신십장생 뭡니까? 스티로폼, 신시황제가 그렇게 찾던 불로장생이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분해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거나 저걸 하지 않으면. 유리병 100만 년 걸려.
최근에 경주박물관에서 유리 특별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유리를 만들기 힘들었고 그게 안 없어지니까 지금까지 역사로 남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대단한 전시라고 하는데 물론 대단한 1000년 전에 내가 봤을 때 유리의 특징 종이컵 30년 결국 이러한 신십장생인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고 동물을 오염시키고 동물을 못 살게 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지 못하면서 팬데믹이 일어나고 보십시오. 이게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들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쓰레기 특별전을 통해서 자연은 주인이 인류와 식물계, 동물계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파괴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로스타프라는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 그 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나왔다가 그 사육사를 물어 죽인 러시아 야생동물 우리나라에 얘가 애도 막 새끼를 조금 낳았는데 굉장히 그 근친조배 때문에 힘들었는데 얘 때문에 막 좋아졌어요. 그 저한테 또 와서 사실 저 전공은 동물민속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논문이 한국동물민속이거든요. 그래서 12지 12기도 뭐 이런 거 띠와 팔자 뭐 이런 것들을 팔자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나한테 왔어요. 이제 그때 여론이 이건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이제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 동물연대, 그다음에 그 호랑이 연구자, 수의학자, 그다음에 인문학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을 경우에 개는 죽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저거에 따라서 영창을 보내서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스타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에 있다가 잡혀와서 문이 열려서 나왔다가 그 나왔는데 그 처음 보는 그 키 큰 사람이 그 동물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인도 구분 잘 못하는데 그래서 근데 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이다. 그래서 얘는 없애는 것보다가 사람이 사람을 해했을 때 영창을 시켜서 격리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기를 전시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 만날 수 있는 야외 공간. 그다음에 밤 되면 내실 내지 격리 수용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로스타프를 이 전시장에 내보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에 얘를 없애지 말고 격리 수용실에 사람이 그 교도소에 격리를 시켜라. 그래서 아마 지금도 걔는 축장 격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친교도의 폐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우리의 것이냐, 인종의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누굽니까? 하루 1년에 72만 명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모기입니다. 모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47만 명.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어, 늑대, 사자 뭐 이런 거 몇 명 안 죽여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에 가서 막 얘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 필드 뮤지엄에서 전통 작물의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세계적인 큰 흐름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서 생물 다양성, 또 탄소 배출 제로, 쓰레기 제로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 식물종, 동물종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멸종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아, 우리도 가면 너희들도 무슨 말입니까? 멸종된 거죠.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그러니 제가 네 번째 기도, 자연생태의 균형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는 인간 같은 놈이요.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달라고 했어요. 객기회에 써달라고 해서 할 말은 없고 인간 같은 놈이라고 했죠. 그때도 여러분 진주 운석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진주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 1g에 얼마고 1kg에 얼마 20kg니까 20억이 된다고 끊임없이 언론에서 야단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좋아하는 이 한민족들이 헌팅하러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언론이 달리 이야기해야 돼요. 99%는 이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수직기, 생성 원리와 우주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팩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정도는 희귀하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제성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해요. 지금도요, 이 우주 세계는 엄청나게 많은 운석이 막 띠를 형성하고 막 다릅니다. 이게 힘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느 한순간 지구를 향해 날아들잖아요. 그 지구의 운석 충돌서에 보면요, 공룡이 멸종된 것도 외부에서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했고요.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 발전이 외부에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가 충돌하면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되고 그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외계 중독성을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돈만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 균형을 맞지 않으면 지금 핵폭탄, 후쿠시마 원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다가 우주의 이 균형을 안 맞아서 육지를 돌진해 와서 하나 툭 떨어지면 큰 놈이 하나 치면 우리는 그냥 쭉 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부터 영천에서부터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악망합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존과 공용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위해서, 우주 질서의 안녕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만 영천의 역사와 문화를, 영천의 문화를 읽기를 박물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영천 역사박물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늦은 시간 저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